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죠. 뜨개하는 베란다 토끼인기입니다. 와, 와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2달이 넘어서 거의 3달 정도 촬영한 지는 한 3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 영상을 계속 보아오셨던 분들은 너무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오늘 제 영상을 처음 보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죠. 어쨌든 제가 최근에 아주 기쁜 소식이 있어서 그런데 제가 컨디션이 이제 안 좋아지다 보니까 영상을 올릴 수가 없는 사정이 생겨서 제가 커뮤니티 글 원래는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입덧이 너무 심하고 해서 그 기간이 언제 끝날지를 모르겠는 기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한 달 정도는 좀 나아지면 영상으로 말씀드려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한 2, 3주까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지나고 나니까 이게 근데 진짜 끝이 없을 것만 같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없어진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언제일까라고 해서 진짜 끝도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영상이 왜 계속 안 올라오나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유튜브 커뮤니티 글과 그리고 인스타그램을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인스타그램에다가 소식을 먼저 전했어요, 글로. 그래서 저희 부부에게 소중한 아기 천사가 찾아줘서 제 임신 소식을 전하게 됐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시고 또 입덧 때문에 힘들다고 해서 걱정도 많이 해주시고 해서 많은 힘이 되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한 3달 가까이 영상을 못 올리다 보니까 구독자분들이 많이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저 같은 경우도 제가 구독하고 있는 주로 뜨개하면서 계속 틀어놓고 싶은 그런 채널들이 영상이 계속 안 올라오면 되게 궁금하고 좀 바쁘신가 보다 생각하면서도 되게 빨리 올라왔으면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구독자이자 팬의 입장으로 이렇게 그렇게 기다리게 되는데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시지 않을까? 제 구독자 중에서도. 그래서 좀 죄송한 마음에 또 들었고 영상을 못 올리면서 계속 지금 온전히 쉬는데 집중을 하자 생각하면서도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영상을 올려야 되는데 하면서 좀 그렇더라고요. 마음을 놓으려고 해도 신경이 쓰이는 거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 완전히 좋아졌다고 할 수는 없지만 입덧약은 한 초반에는 안 먹다가 한 7주 넘어서서부터였나? 제가 9주? 8, 9주 차 정도부터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입덧은 임신 확인하자마자 되게 또 이런 사적인 토크가 길어지는데 근황이 궁금하셨던 분들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해볼게요. 임신은 거의 4주 되자마자 제가 확인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병원에 갔더니 저는 이제 2줄이라는 거 인생 처음 봐가지고 저는 코로나 키트도 그동안 그렇게 많이 해봤는데도 2줄이라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임신 키트 2줄을 보고 정신이 좀 나가가지고 제가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좀 놀래서 어안이 벙벙하고 심장이 막 두근두근 뛰고 어떻게 된 거지 막 이러면서 제가 그 최근에 한 4주가 되기 전인 거죠. 그러니까 배란되고 그 다음 주 정도 한 일주일 지나고부터 뭔가 컨디션이 계속 안 좋긴 했는데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계절이 바뀌는 시즌이라서 3, 4월 넘어갈 때라 그런가 보다 이러면서 그냥 환절기라 그런가 보다 생각했는데 제가 나지도 않았던 입병이 너무 심하게 나고 낫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 심해지기만 하고서 컨디션이 왜 이렇게 안 좋지? 면역력이 너무 떨어졌네? 라고 생각했는데 이상하다 생각하다가 테스트를 해봐야지 하다가 해봤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정말 하나도 없고 처음에는 그냥 어안이 벙벙하고 믿기지가 않고 그러다가 이제 그러다가 갑자기 또 눈물이 막 나기 시작하고 기쁘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잠시 보내고 저는 이제 이게 정말 과연 맞나 해가지고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진짜 아무것도 몰랐던 거죠. 그 상태에서 빨리 병원 가서 임신입니다 소리를 확실히 들어야겠다는 생각에 그냥 바로 아침에 그렇게 확인한 다음에 바로 병원 문 열자마자 갔어요. 그랬더니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너무 일러서 그럴 수 있으니까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좀 마음이 좀 놓였을 것 같은데, 그렇다기보다는 아직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 아기집이 안 보이니까 임신이라고 정상적인 임신이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일주일 뒤에 한번 다시 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게 되게 저는 불안하게 들리는 거예요. 뭔가 그런 말은 들어서 알고 있으니까 비정상적인 임신일 경우에도 2줄은 나오지만 아기집이 없을 수 있고 뭐 자궁외 임신이라든지 막 그런 생각들이 들면서 잘못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제가 함뜨하고 있었는데 함뜨방 분들한테 제가 그 소식을, 제가 그날 하루 종일 진짜 정신이 나가 있었는데 그래도 너무 이른가 싶지만 그래도 제가 마음이 너무 복잡하니까, 거기가 항상 좀 약간 수다 떨고 그런 친목이 좀 많이 쌓인 오래 있던 단톡방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아기를 낳으신 경험이 많은 분들도 계시니까 제가 거기다 이제 막 털어놓는 느낌으로 그렇게 말을 했더니, 너무 일찍 가서 그런 거다. 나도 그랬었다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면서, 일주일 뒤에 가면 보일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마음을 이렇게 놓고 있다가 그 다음 주 정말 긴 일주일이었어요. 근데 테스트를 그 중간중간 해보니까 점점 진해지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지났을 때 병원을 갔더니 아기집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조금 입이 좀 미숙미숙한데 그런 느낌이 약간씩 있었어요. 4주에서 5주 사이 그때는. 그래서 이런 게 입덧인가 설마? 라고 생각하면서 그때까지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런 거는. 근데 5주 이제 막 지나니까 정말 임신이라는 걸 확인을 제대로 하고 나서, 임신이라는 거 기쁨도 잠시 정말 며칠 못 느껴보고 입덧이 너무너무 진짜 심해지기 시작해서 속이 너무 울렁거리고, 진짜 숙취가, 그러니까 술 진짜 많이 먹고 다음날 숙취가 있는 상태에서 정말 배멀미까지 하는 그런 상태라고 표현하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잠깐이 아니고, 숙취는 그래도 하루 이틀 뭐 이렇게 하루 정도 시간을 가지면 해결되는 건데, 이건 해결되는 게 아니고 배는 내리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진짜 계속 그냥 해소되지 않는 숙취와 멀미를 계속 달고 있는 거죠. 이게 진짜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그동안 몰랐는데 입덧이란 게 이런 거구나 싶어서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초반에는 약을 먹을 생각도 못 했고요. 병원에서도 권하지도 않았고, 참을 수 있으면 참아봐라는 식으로 해서 제가 출산하려는 병원으로 옮기기 전이기도 했지만 어쨌든 그래서 진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2, 3주 정도는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그래도 입던 약을 먹으면 천국이다 이런 분들도 계셔가지고 이제 그걸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봐서 상담을 해보고 그래도 안전한 약으로 알려져 있긴 하니까 너무 힘들면 좀 먹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처음에 권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약이 비싸서 함부로 그냥 먹어라 이렇게 말을 안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약을 받아서 먹어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완전히 드라마틱하게 정말 아무런 입덧이 아예 없는, 그러니까 평소 같았던 상태 같이 되지는 않고요. 그렇다고 아예 또 효과가 없는 분도 계시다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고, 저 같은 경우 막 울렁거리고 당장이라도 토할 것만 같은 그런 상태는 좀 진정이 되고, 그러니까 속은 좀 진정을 시키는데 입이 계속 입 이상해요. 제 입이지만 제가 그냥 입을 없애고 싶어. 그런 니글거리고 막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는 그게 계속 안 좋은 상태. 그게 계속됐어요. 그렇지만 안 먹을 때보단 나으니까 먹고 있고요. 그런데 좀 심한 날은 아주 많이 심하고 좀 덜한 날은 좀 덜했다가 이런 게 또 굴곡이 있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영상을 계속 못 찍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아예 뜨개를 못 하다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말 편물만 봐도 토할 것 같아가지고 뜨개를 아예 못 했었는데 그래도 한 최근 2, 3주? 그 전부터는 뜨개를 조금씩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뜨개도 못하지 그림을 그릴 수가 있나, 책을 볼 수가 있나, 정말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에 대한 소중함, 예쁘다, 막 얼른 만나고 싶다, 뭐 막 이런 마음이 든다기보다는 막 그런 마음은 임신 확인하고 진짜 신비롭고 막 이런 마음은 며칠이었고
잠깐이었고 정말 그냥 그런 생각할 겨를 자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죽겠으니까 거의 뭐 계속 시체처럼 누워있기만 하고 이러니까 진짜 사는 낙이 없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아기를 그래도 소중한 아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감사하다는 생각으로 참고 견뎌라 이런 식으로 어른들은 뭐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본인이 그렇게 겪으면은 아기에 대한 생각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들어요. 그냥 이 상황이 제발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 2, 3주 전부터는 조금 뜨개도 하고 그리고 뜨개를 좀 하니까 살겠더라고요. 뜨개라도 좀 하고 책도 좀 볼 수 있고 그 정도가 돼서 좀 그래도 조금 뭐라도 할 수 있으니까 하루가 진짜 지루했거든요. 너무 힘드니까 저녁만 되면 그나마 해가 지면 오늘 하루 그래도 갔다. 얼른 자야지 하면서 자고 그러니까 낮에도 너무 힘들면 그냥 계속 자는 거예요. 그나마 자는 동안은 그래도 괜찮으니까 계속 자려고 하고 그러니까 너무 하루하루가 지루하고 힘든 거죠. 그랬는데 최근에는 이제 뜨개도 조금씩 하고 해서 좀 사람답게 살고 있습니다. 외출도 조금씩 할 수 있게 되고 무슨 냄새가 공격을 할지 모르니까 어디 가기도 힘들고 식당에 가서 먹는 것도 너무 두렵고 뭐가 먹고 싶어도 혹시 몰라서 거의 배달이나 포장을 해서 먹으려고 했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좀 좋아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지난주는 갑자기 속이 또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게 나아질 때가 됐는데 왜 이러지 하면서 절망에 빠져 있었거든요. 이번 주가 이제 내일이 딱 16주 시작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16주 정도면 괜찮아진다고 했는데 괜찮아지기는 개뿔 영 가망이 없네 했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오늘은 약간 느낌이 달라요. 입맛이랑 이런 게 아주 괜찮진 않지만 뭔가 그 니글거리고 깔깔한 그 뭔가를 먹고 나서 먹는 동안은 이렇게 땡기는 음식을 먹는 동안은 괜찮은데 그걸 먹고 나선 또 입에 느낌이 되게 이상해요. 계속. 그래서 뭐 물을 먹어도 그게 씻겨 내려가는 느낌도 아니고 되게 아무튼 그렇거든요. 뭐라 표현을 못 하겠어요. 근데 그 니글거리는 그 느낌을 오늘은 좀 덜한 것 같아서 희망적인데 어젯밤까지만 해도 이번 주면 16주에 접어드는데 16주만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저는 기적의 16주 하면서 근데 무슨 개뿔 진짜 아무 가망이 없네 하면서 이제 멀었다 했는데 오늘 조금 상태가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내일이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직은 약을 먹고 있기도 해요. 근데 조금 그래도 컨디션이 나아 보일 때 얼른 영상을 찍어야겠다. 아무래도 영상 찍고 하면은 좀 새로운 활력소가 돼서 또 기분이라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아무튼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그래서 제 근황 임신 소식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거의 10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가 됐네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임신 임신과 그리고 입덧의 그 시기를 보내느라고 그동안 영상으로 찾아뵙지 못했었다라는 얘기를 다시 글로도 올렸었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인밍아웃을 하고요. 그래서 축하해주신 많은 분들 너무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원래는 그동안 뜨개를 못하고 계속 누워있기만 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누워있기만 한 것은 아니고 뜨개는 못했지만 뜨개에 관련된 거를 안 사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필요하다 생각하는 거는 뭐 사고 뭐 여름이 다가오니까 여름실도 좀 사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지난번에 실을 샀다고 쇼핑 그런 뭐 이렇게 그동안 샀던 실 하면서 쭉 이렇게 한 번에 제가 모아서 보여드리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촬영한 지가 꽤 돼가지고 제 생각에는 그래서 여름실만 산 게 아니라 그 전에 그냥 그 울실도 그 이후로 쭉 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콘사 위주긴 하지만 그런 것들 샀던 것도 말씀 안 드린 게 많은 것 같아서 그리고 엘라 공방 글로우레이스 봄에 2월인가 공부했을 때 샀던 거 컬러들도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도 아직 안 보여드리고 해서 그런 걸 한 번에 모아서 좀 보여드려야겠다. 솜솜뜨개도 그때 다녀온 영상 올리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 제가 잠수를 타게 됐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모아서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영상인 만큼 그런 거 쭉 나열해서 이렇게 보여드리기보다는 제 근황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뜨개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오늘은 쇼핑했던 실들을 가져오진 않았고요. 실 말고 제가 요즘 뜨고 있던 것들 아니면은 지난 영상 이후로 못 보여드렸던 제가 그동안 떴던 것들 뭐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윕이나 떴던 거 지난 영상 이후로 못 보여드린 떴던 옷들 FO 그런 거를 보여드리면서 근황 얘기도 하면서 수다도 떨면서 그렇게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은 안 가지고 왔지만 실 말고도 바늘이나 도안집 이런 거는 구매를 또 했었으니까 그런 거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바늘 같은 경우는 제가 그동안 제가 스와치 뜰 때는 막대 바늘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소매 바늘은 그동안 궁금해서 한번 제가 주로 처음에 뜨기 시작할 때 궁금해가지고 4.5mm를 제일 많이 뜨지 않을까 해서 4.5mm를 한번 샀었어요. 이 심포니 우드의 15cm짜리 소매 바늘이거든요. 이게 원래 5개가 들어있는데 2개는 지금 제가 주로 쓰는 거라 저기 연필꽂이에 들어가 있고 3개가 지금 들어있네요. 어쨌든 요거를 써보다가 괜찮다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뭔가 막대 바늘이 되게 갖고 싶었었어요. 몇 달 전이죠. 그러니까 한 3월? 그때 그래서 막대 바늘을 살까 되게 막 그렇게 할 때가 있었는데 그래서 한 25cm, 30cm 정도 되는 거를 사면 어떨까 막대 바늘 세트를 살까 막 이래저래 알아보다가 근데 잘 안 쓰게 될 것 같기도 하고 길면 이렇게 이런 테이블에 이렇게 걸리고 막 한다고 해서 그냥 스와치 뜨는 용 정도로 거의 주로 쓰게 될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던 요거 정도면은 스와치 뜨는데 괜찮거든요. 10cm짜리 스와치 15cm 뭐 안쪽으로 뜰 때는 괜찮아서 그러면 이걸로 다양한 호수를 주로 쓰는 호수를 가지고 있으면 어떨까 해가지고 그때 그냥 그런 막대 바늘 세트 뭐 이런 거 보다는 제가 이렇게 심포니 우드로 3mm, 3.5mm, 4mm, 그리고 5mm 이렇게 구매를 더 추가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막대 바늘이 심포니 우드 구매하면 아마 가격이 정확하지 않은데 10,000원은 안 하고요. 8,000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더 아주 주로 5개씩 들어있는데 요 가늘은 호스는 6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소매 바늘로 나온 거기 때문에 이런 소매를 뜰 때 바늘 4개 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뜨잖아요. 그래서 그런 용으로 쓰는데 저 같은 경우는 소매 뜰 때 써보니까 좀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바늘을 이렇게 하나, 둘, 3개 걸고 하나를 손에 더 들고 이렇게 뜨면서 바늘을 계속 바꾸잖아요. 근데 이게 뭔가 여기 닿는 느낌이 좀 싫더라고요. 그래서 좀 떠보다가 그냥 소매 바늘로 그냥 그 줄바늘로 뜨도록 하고 이건 거의 스와치 뜨는 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가성비도 괜찮고 저는 그냥 주로 쓰는 사이즈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됐고요. 또 그 사이에 구매한 게 제가 히야히야 그 샤프 스틸을 구매해서 되게 잘 쓰고 있었잖아요. 요거거든요. 샤프 스틸은 이렇게 엄청 뾰족한 엄청 뾰족한 샤프 스틸 4인치를 가지고 있었어요. 4인치를 가지고 있었는데 4인치를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쓰다 보니까 우드 나무 바늘로도 이게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4인치를 살지 5인치를 살지 좀 고민을 했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나무 바늘 부드러운 그 뭉툭한 걸로 떠도 되는 그런 경우에는 심포니 우드 줄바늘 세트가 있기 때문에 그걸 조립식 세트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주로 쓰긴 하는데 그게 5인치잖아요. 그래서 4인치로 살까? 아니면 4인치가 이게 있으니까 그 5인치를 살까 되게 고민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결국에는 밤부, 그러니까 대나무 5인치를 구매를 하게 됐거든요. 그때 5인치를 구매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처음에 이제 원래는 이 샤프 스틸은 아마존에서 그냥 바로 직구했어요. 미국 아마존에서 직구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주문한. 근데 케이스가 똑같은 색이 와서 되게 헷갈려요. 저도 이렇게 항상 열어봐야 돼요. 근데 제가 받은 대나무로 아마존, 그 다음에는 아마존에서 주문한 게 아니라 11번가에 있는 아마존에서 한번 주문을 했거든요. 거기 무료 배송이 떠 있길래 얼마 차이는 안 났는데 몇천 원 정도 차이 났지만 무료 배송이길래 거기서 주문을 해봤는데 배송도 되게 느리고요. 이거는 거의 2주? 그 정도 받았던 것 같은데 이건 3주가 넘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래 걸리나? 라고 하고 그냥 기다렸어요. 그냥 시키고 나서 제가 입덧 때문에 거의 뜨개를 못하는, 이제 그 기다리는 중에 뜨개를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해서 그냥 기다렸거든요. 근데 받았는데 황당한 일이 열어봤더니 그 대나무 반부가 아니라 샤프 스틸인데 5인치가 온 거예요. 그래서 샤프 스틸 제가 가지고 있잖아요. 4인치지만. 근데 저는 이제 다른 소재를 사고 싶었기 때문에 제가 주로 나무 바늘을 좋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뭔가 미끄럽게 쭉쭉 미끄러져야 되는 그런 소재의 실을 뜰 때는 샤프 스틸 요걸 쓰지만 주로는 나무 바늘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무 바늘을 쓰고 싶을 때 어떡하지? 문의했더니 상품이 잘못 왔다. 이제 사진 찍어서 보내고 영수증이나 같이 온 영수증 이런 데도 다 제가 반부를 주문한 걸로 돼 있는데 5인치 샤프 스틸이 온 거죠. 그래서 물건이 잘못 왔다라고 11번가 아마존 거기다가 문의를 했더니 교환이란 건 없대요. 그것도 되게 황당했어요. 그러니까 뭐 아마존에서 제가 직접 시켰을 때도 물건이 잘못 온 적은 없기 때문에 교환 처리를 해본 적은 없지만 아무튼 교환이라는 건 없고 무조건 반품하던지 아니면 제가 그냥 그걸 감수하고 사던지 뭐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황당했고 약간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사려고 했던 게. 그리고 당장 주문하고 며칠 있다가 제가 받았는데 그런 일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건 3주도 넘게 되게 오래 있다가 왔는데 막상 필요한 물건이 아니니까 다시 시키면 또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고 하니까 좀 너무 뭐라고 해야 되지? 불합리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좀 안 좋았는데 그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냐. 근데 반품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뭐 또 제가 반품을 무슨 뭐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시면서 거기에다가 이제 반품하게 되는 그 뭐 또 뭘 써야 된대요. 그거 써서 이제 보내면 아마존 측에서 이제 컨펌이 되면 그때서야 이제 또 제가 뭐 DHL을 제가 불러가지고 거기서 지정한 날짜가 뜰 건데 그 날짜 내에 거기에 뭐 도착을 해야 되고 그러고 나면 확인이 되면 뭐 환불이 되고 아무튼 되게 복잡한 거예요. 뭔가 제가 오랜 시간을 기다려서 받았음에도 제가 불편함을 되게 많이 감수해야만 반품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절차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이건? 어쨌든 그래서 나무로 이렇게 5인치를 구매를 하게 됐어요. 근데 심포니 우드에 비해서 그렇게 긴 느낌은 아니에요, 이게. 5인치지만 그렇게 긴 느낌이 아니어서 불편하지 않게 잘 쓰고 있어요. 4인치도 편했는데 5인치도 편하게 그냥 잘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받아놓고 제가 그냥 케이블만 잘 조여지나 안 들어가는 거 혹시 없나 수령하고 그냥 몇 개 이렇게 돌려보고 되네 하고선 그냥 넣어놨었거든요. 쓸 일이 없으니까. 한동안 제가 입덧 때문에 뜨개를 못했으니까. 그러다가 구매하고 한 달이 넘어선가 그때서 뭔가 뜨려고 바늘 세트를 열어서 바늘을 꺼내다 보니까 한 호수가 바늘 끝이 이렇게 부드럽게 처리가 안 돼 있고 뭔가 가시 돋은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야 봤는데 어떡하나 해가지고 문의를 했더니 어쨌든 한 달이 넘기도 했고 해서 교환은 해주시겠는데 그러니까 그 바늘 호수만 보내면 바꿔주신다는 거죠. 근데 바꿔주긴 하는데 왕복 배송비는 아무래도 내셔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어쨌든 저도 귀책 사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서 했다가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어차피 배송비가 왕복으로 드는 김에 뭐 물건 주문할 게 없을까라고 생각해서 구경을 했어요. 누워가지고 구경을 이렇게 하다가 실 종류는 제가 쓰는 종류의 실이 뭐 니트하임에는 없었고요. 보통 타레실, 볼실 이런 거 많이 판매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타레실 종류는 제가 몇 타레씩 이렇게 사기엔 저는 부담을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당장 뭐 뜨고 싶은데 그 실이 이쁘면 사겠지만 그게 아니고 그냥 사두는 용이었기 때문에 뭘 사지 하다가 도서는 뭐가 있나 하고 봤는데 이게 선 예약 받고 있는 리스트 중에 이 아미리수
도안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름 버전인데 아미리스 책은 안 사보기도 했고, 그리고 뮤리보기를 쭉 보다 보니까 뭔가 그러니까 사진의 분위기가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러면은 겸사겸사 이걸 하나 사보자 해가지고 이거를 주문을 하고, 이게 선예약 상태였기 때문에 이게 발송되는 날이 좀 기간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바늘도 그때 그냥 같이 당장 쓰는 거 아니니까 그때 보내주셔도 된다 해가지고 요거랑 같이 받게 됐습니다. 그렇게 했는데요. 뭐가 있는지 판매 페이지 같은 데 가서 보셔도 아시겠지만 어떤 작품이 있는지 그래도 보여드려 볼까요? 요런 니트도 있고요. 배색인데 이건 세로 배색이 들어갈 것 같죠? 또 분위기 있고 무늬도 있으면서 밑에는 배색이 있고요. 그리고 요런 숄도 있습니다. 멋스럽죠? 그리고 요런 여름용 조끼 요런 것도 있고, 이 옆에 숄 보시면은 요렇게 배색도 있으면서 무늬도 있는 요런 숄도 실려 있고요. 그냥 쭉 보여드릴게요. 구경하시라고. 요런 배색 양말도 있습니다. 배색이 너무 쫌쫌하게 들어가서 너무 예쁘죠? 이렇게 배색이 오히려 많이 들어간 게 되게 오히려 배색하기 쉽잖아요. 이렇게 특이하게 뜯은 방식이 좀 특이해 보이죠? 요런 니트도 있고요. 요런 무늬가 들어가 있는 레이스 무늬 숄. 그다음에 이 여름밤 숄 제가 떴던 것처럼 그런 물결 레이스 무늬가 들어간 요런 여름 니트. 그리고 또 요런 배색 양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되게 빠르게 쭉쭉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숄이 되게 예쁜 것 같아요. 뭔가 아이보리색 실로 떠서 더 예뻐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무늬도 들어가면서 끝에는 커다란 이런 수술을 이렇게 달아서 분위기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런 원피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런 숄도 있고요. 여기 배색 들어간 부분 보면은 브리오시 기법일 것 같아요. 그 외에는 이런 퀼트에 대해서도 도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뜨는 방법이어가지고 어쨌든 혹시 유튜브 다른 영상에서 요거 보신 적 없으실 수도 있으니까 저한테는 그래도 가장 최근에 구입한 책이어서 한번 짧게 슉슉 넘어가면서 보여드려 봤어요. 근데 당장 뜨고 싶은 디자인이 있다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이 바늘을 교환받으면서 요거까지 구매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책 말씀드린 김에 제가 그동안 영상 안 찍는 동안 구매한 책들이 또 있긴 있거든요. 이 배색의 즐거움은 많이들 보셨죠? 그래서 이 배색의 즐거움의 이 표지의 T3 너무 예뻐 보이는데 과연 이거를 아직 제가 그 스틱 기법을 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뜰 엄두는 안 나는데 아무튼 이뻐서 구경만 계속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대반의 손뜨개 레슨 이 책은 예전부터 되게 베스트셀러죠. 이 뜨개 부문에 있어서. 근데 요거는 제가 좀 이따가 보여드릴 그 F5 영상, F5 가디건, 제가 뜨고 있던 마리헨 가디건 그거 뜨면서 그걸 뜰지 아니면 요거 많이 보셨죠? 요거를 뜰지, 요거 아이보리색으로 뜬 것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인스타그램에 보니까. 그래서 요걸 뜰지 고민될 때 요 책을 샀었습니다. 요거는 바텀업이고요. 제가 뜬 마리헨 가디건은 탑다운입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앞에만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긴 하는데 요 가디건도
한번 겨울이 되면 뜰 것 같아요. 이 책도 많이 보셨을 텐데 이것도 구매를 했었고, 그리고 제가 제도 수업 들을 때 그 레이스 무늬가 들어가 있는 그 베스트를 떠야 됐는데 그게 이제 두 번째 과제였거든요. 근데 그 과제를 들어가기 전에 제가 첫 번째 과제를 거의 마무리해 갈 때, 그러니까 거의 고무단만 남아있는 상태라고 하면 될까요? 근데 그 정도일 때 제가 입덧이 심해져서 제가 선생님한테 말씀드리고 한동안 뜨개를 못해서 과제를 안 하고 중단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스텝 2는 아예 통으로 저는 못했고 스텝 3가 최근에 시작되면서 그때 이제 다시 합류해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요거부터 제가 시작하면 너무 처져가지고 하기 힘들 것 같아서 스텝 3부터, 그러니까 지금 드롭 숄더 가디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디건부터 같이 합류를 해서 하고, 이건 나중에 그 레이스 무늬 수업은 나중에 저 혼자 팔로우업을 하더라도 어쨌든 그렇게 하고 있어서, 원래는 그 수업 들어가기 전에 무늬 고르려고 어떤 무늬를 넣을까 해서 이 비친 무늬 패턴집을 샀었어요. 그래서 구경을 쭉 했는데 이게 패턴을 보여드리기가 힘든 게 패턴 바로 옆에 도안이 있기 때문에 보여드리기는 그렇고, 이거 말고 제가 대바늘 또 무늬 원래 보여드렸던 여기 같은 데서 나온 거 있는데, 그건 이제 비친 무늬 위주보다는 뭐 케이블이나 다른 무늬 그런 게 많이 들어간 거였는데, 요건 비친 무늬 위주의 도안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사서 구경을 쭉 해봤었고요. 근데 몇 가지 무늬를 고르긴 했었는데 과제를 못해서 제가 그거를 그 편물로 보여드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런 책을 샀었고, 아미리스도 여름호도 사봤고, 그리고 또 구매한 거는 그 바늘은 말씀드렸고, 히야히야는 말씀드렸고, 근데 히야히야가 제가 참 그 샤프 스틸은 너무 뾰족해갖고 좀 이제 그렇기도 한데, 나무 바늘을 원래 더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밤부도 사야지 하고 밤부를 사게 됐죠. 그래서 잘 쓰고는 있는데 이게 울실을 뜨다 보면 되게 부드러워지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나무 바늘 갖고 있는 거 중에 심포니 우드나 아니면은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니트풀을 심포니 우드랑 같은 시리즈, 그 갈색 브라운색으로 이렇게 나무 무늬 있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 바늘은 되게 코팅이 되어 있어서 엄청 미끌미끌한 나무 바늘이면서도 미끄러운 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쓰다가 이 밤부를 쓰니까 밤부는 굉장히 이 나무 결이 느껴지면서 뻣뻣하다기보다는 좀 나무가 걸리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되게 매트하고 그랬었는데, 그 가디건, 울실로 된 가디건 한번 뜨고 나니까 코팅이 싹 돼서 되게 좋더라고요. 그런데 아닌 거는 안 뜨고 새 거이거나 아니면 면실만 뜬 그런 바늘은 아직도 좀 거칠거칠한 감이 좀 있고요. 그리고 저는 그 샤프 스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레이저 각인 호스가 돼 있는데, 나무 바늘의 경우에는 이게 전면 카메라라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각인이 이렇게 파져 있어요. 조각 약간 파지게, 그러니까 안으로 파지게, 음각이라고 하나요? 양각이라고 하나요? 음각이라고 하나요? 그렇게 파져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글씨가 있는 부분은 뭔가 실이 더 약간 걸리는 듯한 느낌? 그런 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쉽고, 아무튼 근데 바늘은 굉장히 가볍고, 샤프 스틸도 그냥 일반 스틸 치하거나 이런 거에 비해서 가벼운데 이것도 진짜 나무 바늘도 많이 가볍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뜨기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5인치 치고도 그렇게 길지 않아서 제 손에 잘 맞습니다. 그리고 소매는 제가 원래 그 딕픽스에서 샀던 요 바늘을 쓰고 있었어요. 되게 오래 썼는데 처음 뜨기 시작할 때, 이제 처음 뜨기 시작한 지 1년 반, 2년 가까이 돼가죠. 1년 반 정도 됐는데 처음 살 때 요거 샀던 바늘이거든요. 이거를 가지고 떴는데 이게 소매가 이 위에 있을 땐 괜찮은데 제가 좀 통을 넓게 뜨는 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점점 내려오다 보면 이걸로는 좀 힘들어요. 그리고 줄도 짧지도 않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걸로는 좀 힘든 편이어서 그냥 반 접어서 그 매직 루프 양말 뜨듯이 그런 식으로 뜨기도 하고 하는데, 이번에 그래서
더 짧은 바늘을 사보자 해가지고 니트프로 그 데님 숏팁이랑 생각하다가 데님 숏팁은 많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줄걸림이 많다고 해서 요것도 샀었습니다. 물론 앵콜스 가을에 추석 세일 할 때 사거나 이러면 좋겠지만 마리엔 가디건 소매를 뜨다가 그냥 사버렸어요. 약간 보상 심리 같은 게 있나 봐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이것도 못 사라는 심리로 맨날 누워가지고 막 돈만 쓴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짜 조그맣게 들어있어요. 진짜 작아요. 얍! 이렇게 많이들 아시죠? 이 길이가 이렇게 두 가지로 긴 거, 짧은 거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있거든요. 같은 호스마다 이렇게 두 개가 같은 호스가 두 가지 길이로 이렇게 한 쌍씩 들어있는데 그래서 긴 거 조합, 짧은 거 조합해도 되고 긴 거 짧은 거 조합으로 써도 되고 케이블 길이도 조절해 가면서 세 가지 쓸 수가 있죠. 그리고 요 긴 바늘에 비해서 짧은 바늘이 훨씬 묵직하고 조금 다른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많은 카페글이나 어디 무늬 후기 같은 거에 그렇게 되어 있던데 진짜 저도 받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마존 같은 데서 구매하신 분들은 이게 가짜인가 진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던데 저 같은 경우는 앵콜스에서 구입했는데 이렇게 받았습니다. 원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우스 3.5에서 5mm까지 주로 제가 사용하는 이 바늘 호스로 아주 잘 쓰게 될 것 같습니다. 요거로는 그래도 짧게 이 소매 고무 다니는 데까지도 이걸로 바늘 안 바꾸고 이걸로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떴고요. 그리고 여기 들어있는 게이지자가 너무 귀여워요. 너무 작더라고요. 이렇게 7cm. 그래서 이렇게 바늘 구매도 최근에 했다 이런 말씀까지 드립니다. 그러면은 뜨개를 하면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뜨개는 못 하겠네요. 계속 뭔가 제가 이거 샀어요, 이런 거 했어요,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시간이 40분이 지났는데 제가 뜬 거는 말씀드려보면은 바쁘네요. 되게 정신이 없고 지금 입고 있는 거 이거는 많이 보셨죠? 이거는 많이들 보신 옷 뜨는 김뜨개님의 코바늘 가디건입니다. 여름이 되면 많이들 뜨시는 가디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동안 떠야지 해봤는데 이번에 한 2월, 3월 그때 뜨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잘 입겠다 하고서는 이 실은 여름방학 콘사예요. 그래서 열매달 이틀의 여름방학 콘사 이용해서 떴고요. 지금 제가 옆에 제도 수업에도 이 여름방학 콘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바나나 컬러였나? 인데 이 실을 사용해서 컬러가 세이지 컬러였나? 아무튼 민트빛, 크림 민트빛? 인디 민트? 그런 색인데 그때 제가 작년인가? 올 초인가? 아무튼 실 보여드리면서 이런 거 저런 거 뜨고 싶다 말씀드릴 때 그때 아마 이거랑 그리고 아이보리 컬러 이 두 가지를 열매달 이틀 여름방학 콘사를 사놨는데 이 두 개 가지고 마페팅 마이 페이버릿 띵스 니트웨어 작가님의 12번인가? 18번인가 줄무늬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뜨고 싶다 말씀드렸는데 그거 아니면 좀 유사한 디자인이죠. 둘이 좀 유사한 것 같아요. 근데 아니면 뿌띠니트님의 프라이데이 티 그거를 뜨고 싶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안 뜨고 민트색을 가지고서 이렇게 코바늘 가디건을 떴습니다. 덕구가 밥을 달라고 나왔는데 얼른 촬영을 끝내고 밥을 줘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주고 온 게 다 먹었나 봐요. 그래서 요거를 떴는데요. 뒷목 둘레를 저는 한 30cm 정도 잡고 했는데 조금 더 크게 떴어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를 다 잠궈서 입으면 잠궈서 이 마이크 소리가 날 것 같은데 잠궈서 입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좀 답답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임신하면서 이제 가슴 둘레나 배 둘레나 좀 달라지기도 했고 덩치가 좀 이게 몸매가 달라져가지고 옷을 뜨기가 좀 되게 애매하기는 해요. 지금 입기에는
좀 그렇고 핏이 안 예쁘고 애기 낳고 나서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몸매가 그래가지고 지금 살은 조금 더 쪘거든요. 그래도 2, 3kg 늘어난 상태인데 아무튼 그래서 지금 그냥 거의 열어놓고 아니면 첫 번째 단추만 이렇게 잠가서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매도 이렇게 소매 분리한 시점에서 거의 조금 한두 단만 더 뜨고 저는 마무리를 했는데 원래 원작은 이 정도 이렇게 내려오게 소매 이 정도 내려오게 뜨는데 저는 여름에 좀 시원하게 캡소매 스타일로 이렇게 짧게 그냥 마무리 되게끔 떴거든요. 근데 너무 짧게 떠서 그런지 입다 보면 이렇게 좀 말리더라고요. 겨드랑이 쪽으로. 조금 길게 더 내려 떠야 되나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떴고 거의 원피스에 받쳐 입게 될 것 같아서 좀 짧은 감 있게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떴고 다른 색으로도 하나 더 뜨고 싶습니다. 근데 항상 그렇듯이 시간과 손이 없죠. 어쨌든 이렇게 완성한 옷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제도 수업에서 뜨고 있던 첫 번째 그 스텝 1에서 뜨던 라운드넥 조끼입니다. 바텀업으로 올라가는 디자인이고요. 요거 오렌지색처럼 지금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자몽 컬러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이게 보이는 조명에 따라 되게 다르게 색이 보이더라고요. 자연광에서 볼 때랑 하얀 불빛을 볼 때랑 노란 불빛 볼 때랑 이렇게 다른데 아무튼 요거를 완성했는데 이게 제가 주로 입는 조끼 베스트 사이즈를 생각해가지고 제도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막상 완성하고서 이제 완성을 못했죠. 고무단, 목 고무단, 여기 팔 고무단 정도를 남겨놓고 제가 입덧 때문에 중단을 했다가, 그러니까 4월에 중단을 했죠. 4월 중순쯤 중단을 하고 6월 말쯤에 다시 뜨기 시작을 해가지고 아마 6월 말이었나? 그때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 이미 몸매가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 사이에 임신 때문에 몸매가 달라져서 가슴도 계속 커지고 해가지고 핏이 엄청 이상한 거예요, 입었을 때. 그래서 착샷으로는 못 찍고 그냥 완성샷을 그냥 이렇게 옷걸이에 걸어놓은 걸로 찍고 말았는데 여기가 너무 벙 뜨는 것 같아서 가슴 쪽이 그래서 안 예쁘더라고요, 입었을 때. 나중에 애기 낳고 나서 다시 입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고 이렇게 완성을 했는데 아무튼 그 다음 스텝 두 번째가 이제 레이스 무늬를 넣은 바텀업 조끼였는데 그건 제가 아예 참여를 못했고요. 다음에 제가 저번 영상부터 뜨고 있던 요 마리행 가디건. 어두워서 잘 안 보이나요? 아직 세탁을 안 했어요. 그래서 무늬가 좀 더 펴지긴 해야 됩니다. 이게 스와치 떴던 것보다 지금 쪼그라들어 있는 상태예요. 좀 더 이렇게 펴줘야 되거든요. 근데 세탁하면은 무늬가 좀 뭉개질 것 같긴 해요. 이 콘사가 되게 부드러운 콘사여서 실이 이렇게 무늬가 도드라지지 않고 세탁하면 많이 뭉개지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세탁하기가 좀 겁나서 안쪽 면에서 스팀을 한 요 정도 떴을 때는 해봤는데 그 밑으로는 그냥 뜬 상태 그대로거든요. 요것도 제가 가슴둘레를 그렇게 넉넉하게 안 떠가지고 임신 생각도 못할 때 떠가지고 지금 입으면 그냥 열고 입어야 돼요. 한번 입어볼까요? 이렇게 입으면 아직 단추를 안 달았어요. 제가 앞섭을 이렇게 앞섭까지 떴는데 제가 안에 입은 게 너무 어두운 색이라서 더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이렇게 길이는 그냥 딱 골반 높이 딱 오게끔 덕구 왔습니다. 덕구 오랜만인데 인사 좀 해. 잘 왔어. 얼른 밥 줘. 얼른 밥 줘요. 인사 한번 할까? 이렇게 하면 또 금방 가겠죠? 안녕하세요, 덕구예요. 싫대요. 덕구, 안 돼. 너 이거 화분 꽃병 건드리러 왔지? 이게 안에 입은 것도 사실 제가 만든 거예요. 이거 원피스가 약간 니트 소재거든요. 원단이 니트 같은 소재인데 이게 예전에 민소매로 만들어 놨던 건데 밑에는 머메이드 라인으로 이렇게 퍼지게 되는 건데 잘 안 입다가 지금 임신하고 너무 잘 입고 있어요. 뭐 배가 나와도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디자인이기 때문에 아주 잘 입고 있는데 아무튼 여기다가 입으니까 너무 어두워서 잘 안 보일 것 같긴 하네요. 근데 이게 단추를 잠궈서 입기에는 좀 너무 보는 사람이 부담스러울 것 같은 그런 옷이 됐는데 아무튼 이렇게 앞에 무늬가 들어가고 이쪽
겨드랑이까지는 멍석 무늬가 있고 팔이랑 등은 그냥 메리아스 무늬 이런 거라서 되게 뜰 때 지루하지 않고 재밌거든요. 무늬 뜨다가 메리아스 뜨다가 무늬 뜨다가 계속 이렇게 매단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게 잘 재밌게 뜰 수 있는 가디건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많이 추천드립니다. 원작보다는 뜬 후기들이 훨씬 예뻐요.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본 외국분 드롭스 실로 많이 뜨시는 분이 있으신데 그분이 뜨신 거를 보고 또 반해가지고 제가 이거랑 대바늘 손뜨개 레슨에 있는 요 가디건이랑 고민을 하다가 비슷한 느낌이긴 하죠. 이것도 앞섭에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는, 근데 이건 바텀업이고 이건 탑다운인 그런 차이점이 있긴 한데요. 둘 중 고민했지만 이것도 떴지만 이것도 뜰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요거 생각보다 예쁘니까 떠보시고요. 재밌게 뜰 수 있는 옷입니다. 그래서 잘 떴는데 아직 세탁을 안 하고 단추도 안 단 상태이기는 합니다. 그냥 F 마무리만 지은 상태이고요. 그냥 F입니다 하고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네, 긴 팔은 더우니까 다시 이렇게 코바늘 가디건을 입고 제가 뜨고 있는 것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뜨고 있는 것 중에 오늘은 뜨게 하면서 얘기하려고 했던 게 사실은 요 바바니 제도 수업에서 3번째 과제로 하고 있는 그 드롭 숄더로 떨어지는 바텀업 스타일로 뜨는 가디건이거든요. 그래서 가디건을 이렇게 뒷판은 다 뜨고 지금 앞판 한쪽을 떠서 이렇게 올라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요걸 뜨면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요거는 뭘로 뜨고 있냐면 요 열매달 이틀의 여름 방실과 이 스너기운 울리의 유니콘 뿔 예전에 샀던 건데 어디다가 합사할까 하고 두다가 여기다 이렇게 합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뜨고 있고요. 또 뜨고 있는 거 이것도 여름방학실로 뜨고 있어요. 최근에 구매했던 여름방학실이 3개가 있는데 이 아이보리 컬러하고 이건 원래 있었고 이 옐로우 바나나 컬러하고 그 그린빛이 도는 청색? 그런 컬러 그리고 요 핑크 컬러 이렇게 3가지를 샀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뜨개를 하기 시작했을 때 갑자기 이것저것 캐스톤을 막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문어발이 엄청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문어발 운영을 잘 못하는데 막 뜨개를 못했던 이것도 뜨고 싶고 저것도 뜨고 싶기만 하고 못 뜨고 있던 그 거를 막 이것저것 캐스톤 하는 걸로 해소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뜬지 며칠 안 된 요거는 바로 이 무늬 보시면 아시겠나요? 그 루루네 아뜰리에 수미님의 도안이 그 로히의 가디건입니다. 그게 최근에 원래 뜨셨던 원작은 약간 로즈 핑크? 그런 컬러였잖아요. 그런 컬러로 좀 느슨하게 이게 좀 팔도 길게 이렇게 뜨셨었는데 최근에 올리신 거 보면 아이보리색으로 그 니팅 폴리브 실이었나요? 실크 무슨 실? 그걸로 뜨셔가지고 아이보리 컬러로 뜨셔서 새로 이렇게 좀 짧게 팔도 좀 짧게 해서 뜨셨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완전 반해가지고 같은 실을 살까도 생각했는데 그거 완전히 지금 품절 상태더라고요. 그 제조사에서 품절인 상태라 들어오려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보리색 실 중에 뜰만한 게 뭐가 있을까 했는데 제가 다음에 실 뭐 샀는지 말씀드릴 때 보여드릴 실이 있는데 그거는 또 너무 가늘고 그래서 그냥 여름방학 실로 해서 뜨고 있습니다. 3.25로 원래 원작은 뜨는데 이거는 3.5로 제가 게이지 내보고 4mm로도 게이지를 내봤는데 3.5로 내면 조금 빡빡한 느낌이 나고 4mm로 내면 또 너무 느슨한 느낌이 나서 3.75로 뜨고 있어요. 근데 게이지는 3.5로 했을 때 거의 비슷하게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좀 빡빡해 보여서 저는 3.75로 지금 뜨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원작은 1사이즈가 가슴둘레가 93인가 그런데 저는 지금 조금 더 크게 떠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2사이즈 110은 또 너무 크고 그래서 그 중간쯤으로 해서 게이지를 살짝 크게 해서 1사이즈를 떠보자 라고 하고 일단 뜨고 있습니다. 근데 세로 게이지 차이가 좀 나서 그 길이를 어떻게 조절을 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이렇게 뜨고 있고 제가 주로 요즘 뜨는 거 보면 이렇게 다 가디건을 뜨고 있어요. 왜냐면 배가 나오기 시작하고 몸 체형이 달라지다 보니까 일반적인 그 앞이 막힌 스웨터는 핏이 예상이 안 돼서 못 뜨겠더라고요. 점점
큰 옷을 입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한동안은 그런 옷은, 막힌 옷은 못 입고 바지도 못 입고 원피스만 입게 돼서 그냥 그 위에 걸칠 만한 가디건 유로 주로 뜨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분홍색 실로도 그동안 뜨고 싶었던 이 핑크색 실로도 그동안 뜨고 싶었던 쿠키 더 디터님의 움브리아 썸머탑이라는 그 도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뜨고 싶었는데 그 원작이랑 다르게 여름방학 실로 뜨니까 좀 그런 이렇게 유연한 느낌? 그런 느낌이 안 나서 좀 아쉽더라고요. 근데 그냥 계속 꾸준히 떠 내려가긴 했어요. 사이즈 이거 2로 두 번째 사이즈로 뜨고 있나? 그런데 이렇게 버튼 밴드를 같이 떠내려가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젖혀지는 그런 가디건인데 이게 제가 사실 처음 시작부터 잘못했어요. 코를 거의 대부분 제가 1사이즈를 뜯다 보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게이지 차이가 되게 많이 나는데 원작은 3.5mm인가 뜨는데 저는 이 여름방학실 4mm를 떠야 그나마 게이지가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원작보다 게이지가 좀 작나 그래요. 그래서 제가 쫀손인지 뭐 아무튼 원작실은 아니지만 이거는 아무튼 4mm로 뜨고 있는데 이 목 사이즈, 그래서 제가 사이즈도 1사이즈로 뜨면 옷이 안 될 것 같아서 2사이즈인가 두 번째인가 세 번째 사이즈로 뜨고 있어요. 게이지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뜨고 있는데 그 처음에 코 잡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첫 번째 사이즈에 써있는 코스로 그냥 잡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튜블라로 열심히 예쁘게 뜨자 하고선 열심히 뜨고 했는데 보니까 그게 사이즈가 제가 떠야 되는 사이즈의 고무단을 뜬 게 아닌 거죠. 그래서 그냥 다시 떠야 되나 고민하다가 그냥 거기서 다시 떴어도 되는데 되게 제가 뜨게 하기가 녹록치 않을 때 이제 시작한 거라 그만큼 뜬 것도 되게 소중한 거죠. 며칠 걸려서 뜬 거라. 그래서 그 다음에 바디 호스로 이제 바늘을 바꾸면서 코스가 달라졌으니까 여기서 코스를 늘려줬어요. 제가 임의적으로 분배해가지고 뭐 10코 모자라면 적당히 나눠서 10코를 더 해가지고 예를 들어 그런 식으로 늘려서 이 바디부터는 그 제가 뜨려던 사이즈대로 뜨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떠서 이렇게 소매 분리를 하고 쭉 내려가고 있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계속 떴는데 보니까 이게 내려가면서 또 줄임을 해야 되더라고요. 줄임도 해야 되고 제가 세로 게이지도 다르다 보니까 이 버튼 밴드에 단추구멍 내는 위치도 제가 임의로 이렇게 단수를 뭐 예를 들어 도안에서는 20단마다 한다면 저는 뭐 30단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 엉망이 되고 생각보다 원작 같은 느낌이 이 옷이 안 나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실로는. 그래가지고 핏도 원하던 핏이 아닌 것 같고 해서 지금 보류예요, 보류. 그래서 나중에 영상 찍으면 한번 보여드린 다음에 풀더라도 풀자 하고서는 이렇게 방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쨌든 그래서 근데 이 로히에는 코 잡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굉장히 재밌게 뜨고 있어요. 이 무늬가 계속 나오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버블을 빼고 뜨고 있습니다. 버블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뜨는 것도 귀찮기도 하고 해서 버블 없이 뜨고 있고요. 제가 이거를 처음에 코 잡을 때 되게 혼란스러웠던 게 차트상에 보면은 정확한 뭐 뜨개 방식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13코마다 이렇게 반복되는 것처럼 써 있거든요. 차트상으로 보면. 근데 그렇게 잡으면 처음에 코를 잡으라고 사이즈별로 코를 잡으라고 하는 전체 이게 바텀업이에요. 밑에서부터 올라가는데 그 전체 코스랑 양옆에 솔기코 이렇게 다 더하면 도저히 그게 13의 배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 하고서는 그게 올라갔다 단마다 코스가 좀씩 한 코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알겠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스와치 뜰 때는 13코 단위로 해서 떴거든요. 근데 코를 잡으려고 하니까 아닌 거죠. 그래서 되게 혼란스러워 하다가 13코 다니면은 그 총 무늬를 몇 개씩 뜨세요, 한 달에 몇 개 뜨세요라고 하는데 그 몇 개가 도저히 그 코스가 안 나오는 거죠. 곱해보면. 그래서 이상하다 해가지고 수민님한테 문의하고 수민님은 프랑스에 계시니까 시차가 있어서 아무래도 연락 오는데 꽤 오래 걸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다님 이거 뜨셨잖아요. 그래서 다다뜨개님한테도
DM을 보내서 저 죄송한데 이거 코스가 이상한 것 같다 그랬더니 원래 그게 코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좀 의아했다라는 그 영상에 있거든요. 저도 그 영상을 봤었는데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여쭤봤더니 그냥 도안에서 하라는 대로 그냥 해봐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날 저녁쯤 돼서 수민님한테 이제 답장이 왔어요. 근데 13코가 아니라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당연히 도안에 대해 유료 도안이니까 말씀 못 드리지만 12코 단위로 이게 반복되는 거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뜨실 분들 계시다면 코 잡을 때 이게 무늬가 12코 단위로 돌아가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와치를 뜰 때나 아니면은 도안에서 코를 잡을 때, 그리고 코스를 혹시 이 무늬 개수를 조절하시거나 하신다면 어쨌든 12코 단위로 돌아가는 무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헷갈리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가 단마다 늘었다 줄었다 하니까 그거는 아마 도안을 보시면 이해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잘 뜨고 있습니다. 재미있어요. 근데 다만 이제 가디건이고 하니까 안뜨기를 해야 된다는 거, 겉면 앞면 겉면 앞면을 계속 떠야 되니까 안뜨기를 해야 된다는 점에서 좀 귀찮기는 하지만 어쨌든 저는 지금으로서는 제 체형의 변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가디건만 뜰 수밖에 없고 좀 큰 사이즈로 뜨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 말고 에이프릴도 좀 큰 사이즈로 100 사이즈 이상이 되게 좀 뜨고 있는 것도 있었는데 그거는 지금 거의 그냥 풀어야 될 것 같고 뜨면 뜰수록 편물 색깔이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거를 뜨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벌써 이미 1시간 정도 분량을 찍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영상을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부디 오늘이 지나고 나서도 제 상태가 좋아져서 내일이 딱 진짜 16주거든요. 그래서 16주가 시작하는 날 아주 개운하게 일어나서 좋은 컨디션이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여러분하고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오늘 찍은 영상은 편집을 해서 올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컨디션이 좀 나아졌을 때 다시 안 좋아지더라도 어쨌든 지금 빨리 찍어야겠다 해가지고 카메라를 켰거든요. 원래는 날씨가 좋을 때 이렇게 거실에서 볕이 들어올 때 찍고 싶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그런 거 가릴 때가 아니고 지금 밖에 비가 장마 때문에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비도 많이 오고 캄캄하고 흐리고 해서 지금 그냥 식탁에서 불 켜놓고 찍고 있는데 다음에 볕이 좋을 때 실 그동안 구매했던 것들도 보여드리고 그거는 특히나 진짜 색감이 자연광에서 찍어야 예쁘게 잘 나오잖아요. 그래 자연스럽게. 그래서 형광등 불빛보다는 그런 자연광에서 찍고 싶으니까 볕 잘 들 때 실 소개는 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근황 궁금해 하셨을 텐데 그리고 이미 소식에 대해 알고 계시던 분들도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구독자 수가 뭐 항상 체크를 하고 있고 그렇진 않아서, 그리고 지금 영상 올린 지도 거의 3달이 됐기 때문에 몇 분이나 계셨었는지 기억은 정확하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영상을 올리려고 오랜만에 채널을 들어가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거의 그대로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제가 영상 이렇게 오래 못 올리면은 많이 구독 취소를 하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들어갔는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켰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너무 또 감동을 했고 기다려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한마음 한뜻으로 축하해 주시고 그리고 또 걱정도 해 주시고 하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이 지나서도 또 이제 좋은 컨디션이 좋은 날 다시 또 찍어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러면 장마 날씨에 많이 꿉꿉하고 또 몸도 축축 처지고 저처럼 뭐 이렇게 뭐 컨디션이 안 좋은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더라도 요즘은 되게 몸이 힘들 때잖아요. 바이오리듬이 완전 막 깨지고 이럴 때인데 몸에 좋은 거 많이 챙겨 드시고 물 많이 드시고 과일도 잘 챙겨 드시고 잔소리 안 해 또
그러시면서 건강하게 뜨게 하시고 또 뵀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어떻게들 지내셨는지 댓글도 많이 주시면 또 힘이 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곧 찾아뵙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안녕. 저는 덕구 밥 주러 얼른 갈게요. 여러분, 너무 오랜만에 영상이라서 제가 두서없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F5나 윗 설명할 때도 뭐 게이지나 사용한 바늘 호수, 원작은 이런데 저는 이렇게 떴다, 다르게 뜬 부분은 뭐다, 이런 얘기도 편집하다 보니까 자세히 하지도 않았더라고요. 엉망진창인 영상이지만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저희 아기 태명은 우주인데요. 우주는 16주 차에 접어들었어요. 성별도 12주 좀 넘어서 알게 됐는데 성별은 아들이라고 합니다. 오랜만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도 건강하게 찾아뵙고 싶어요. 그럼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게 뜨게 하세요. 감사합니다.